토픽을 간단하게 한 50초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올해 첫 번째로 저희 섹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적어 드린 것처럼 이제 KT 저희 요즘에 강추 드리고 있고요. RFHC, 이노아이어, 그 다음에 솔리드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작년도 연말 이후에 강하게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통신산업은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 사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매출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이동전화 알프가 될 텐데요. 최근에 뭐 연말에도 아마 잘 보신 것처럼 알프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G 전략 폰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 다수 5G 폰들이 출시가 됐고요.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작년도 알프 성장 전환에 성공할 것이 유력하고 올해는 그 폭을 키워서 대략 한 4, 5% 정도 성장할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쪽에 대한 우려가 이제 이에 따라서 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래도 5G 폰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늘지 않느냐라는 걱정하실 수 있는데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폰 판매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 자체가 최근에 보면 하향 안정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유통 상황에 많이 지불되는 이제 마케팅 비용 리베이트라고 보통 하죠.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평온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감가상각비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5G 캐펙스가 올해 늘 걸로 얘기하니까 걱정들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2년 정도 급감했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상각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파수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비용도 있거든요. U+가 올해 20메가를 추가 할당 받는다고 하지만 이 비용폭이 되게 미미하고 LTE 관련된 주파수 하락분이 커요. 이게 한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총 감가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용 쪽도 되게 안정화될 거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0% 이상 성장을 얘기하고 나서 결국 이제 2021년도 통신산업 영업이익이 대략 4조 원 정도로 일단 굳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똑같이 두 자릿수 성장해서 4.5조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향을 좀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빅사이클로 내년도까지 저희가 향해 달린다는 얘기 또 한번 드리고요. 이제 분기 실적 시즌인데 분기 실적이 QOQ로 그 다음에 YY 부분에서는 좀 올라오는 쪽으로 보일 거고 QOQ는 좀 빠지는 부분으로 보일 텐데 뭐 계절적인 요인 그 다음에 KT의 일회성 비용 감안하면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힘줘서 얘기하는 부분이 2월 달에 배당이에요. 그래서 1월 28일 날 아마 U+가 실적 발표를 할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월 28일부터 U+부터 이슈가 될 거고 KT와 SKT는 2월 초순에 발표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1월 말에서 2월 초순에 발표되는 작년도의 배당이 결국 올해 배당이 또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 올해 배당 컨센서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KT가 1350원에서 1700원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17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오면서 KT가 과거의 DPS를 기준으로 보면 아마 3만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주가가 레벨업 돼서 3월달에 움직인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1, 2월 달에 강추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1월에서 2월 발생되는 4분기 실적보다는 배당에 대한 작년도 확정치 발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배당에 대한 컨센서스의 상향이 결국 통신주의 올해 주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월에서 3월달 가장 혹이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통신요금이나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좀 신경들 쓰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미 유력 대선 주자들이 통신요금이나 관련된 공약 발표 안 하고 있지만 막바지에 경쟁상 약간 신경 쓰여서 는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부분 들어가기 어렵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얘기한 IoT, AI, 로봇, 메타버스 같은 4차 산업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이슈가 될 거고 그게 이제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 사항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게
통신주의 멀티플 상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탑픽은 KT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에 대한 컨센서스 2,000원 했을 때 결국 3만원대 중반 정도, 그래서 36,000원 정도가 올해 주가의 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20% 업사이드가 보인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도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의 불안 상황에서는 KT만의 주식 없다는 얘기 계속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K뱅크 상장 얘기가 저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 추가적으로 스튜디오 지니, 미디어 컨트롤 타워 관련된 IPO 관련된 뉴스도 조만간 나올 거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이어서 네트워크 장비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그럼 도대체 실적이 언제 좋아지냐? 저희는 이제 4분기 관련돼서 실적에서는 저희는 이제 뭐 이노아이어하고 RFHC 같은 종목들이 4분기에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고요. 1분기 정도 가면서 솔리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뭉뚱그려 이노나 RFHC부터 시작된 주가가 솔리드까지 옮겨 타고 결국은 이제 나머지 회사들, 그래서 KMW나 에스테이크 같은 종목들까지도 주가가 여름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싱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수주성과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최근 이슈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미국 버라이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추후로 AT&T, DC는 언제 얘기가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될 거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약간 1, 2주 밀렸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포 살당 공고도 한 열흘 정도 밀렸고 관련된 뉴스도 좀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1월달 안에는 다 발표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1월달에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또 하나 강조드리는 게 있죠. 디시 네트워크 외에도 추가적으로 미국 장비 국산화 정책, 그래서 에릭슨이나 그 다음에 삼성을 제외하고라도 미국의 로컬에 위치해 있는 미국 네트워크, 미국 현지 회사들이 결국 미국 장비 국산화 정책에 의거해서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올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 마땅한 아웃소싱 업체들이 없어요. 장비도 없고 부품도 없고. 그래서 그 수혜를 저희가 좀 볼 걸로 좀 언급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6G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6G에 대해서 결국은 통신사들이 6G를 주도할 거고 6G 관련된 주도주도 여전히 5G 주도주가 6G 주도주가 될 거란 말씀 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5G가 초기에 시작이 돼서 2년이 지났는데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는 약간 진보된 5G로 로드맵이 전개가 될 거고 2027, 8년도에 결국 6G가 들어올 때인데 논의는 아마 25년도부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는 5G 플러스에 관련된 얘기, 2025년도부터는 6G가 시장에 다시 포문을 열 겁니다. 근데 이제 주도주는 여전히 5G 주도주가 중심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5G 관련주가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었고 최근에 동자 현상이 얼마 전과는 약간 틀려지는 양상이 보였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동자 현상이 다시 강해지는 패턴이에요.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안은 이 동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희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질 거냐는 건데 저희가 뭐 가장 늦게 시장에 터닝할 거라고 예상하는 KMW조차도 주가는 3만원대 중반 정도를 저점으로 형성해서 이미 주가가 약간 자리를 잡는 양상이고 최근에는 4만원 전후로 해서 주가 바닥 형성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저점을 깨지 않는 관점에서 낙폭과대주 정도로 저희가 주목하자. 그래서 4분기 실적 호전주의에 주목하는 동시에 낙폭과대주인 전체적인 5G 장비주를 다 사줘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토픽을 간단하게 한 50초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노아이어 같은 경우에는 4기 실적도 좋지만 올해 수주분으로 감안하면 매출이나 이익이 여기서 두세 배 성장은 유력하다. 그 다음에 지금 수주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는 KT나 버라이즌 관련된 수주도 저희가 기대할 만한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실적도 가파르게 향상되는 흐름을 나타내지만 수주 관련된 기대감 높다는 정도로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는 정도로 추천드리겠고요. RFHC는 4분기 실적도 좋지만 이노아이랑 마찬가지로 올해 이벤트가 많아요. 일단 SK그룹하고 협력 자체도 이슈가 될 것 같지만
향후에 전체적인 로드맵, 그래서 28기가츠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사업 진출 자체가 올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미국 시장에서 RFH처럼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의 로컬 업체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수요업체가 RFH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솔리드로 마지막으로 보면 이 회사가 사실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작년에는 비용 때문에 안 좋았다면 올해는 이 비용을 다 떨고 반대로 이게 이익이 잡히면서 좋아질 한 해다. 4분기도 약간 운이 좋으면 흑자 전환이 가능해 보이지만 1분기, 2분기는 비수기지만 실적이 좋을 거고요. 3분기, 4분기 가면 아마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올 거라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보면 이 회사만한 회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연말에 미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 준출 자체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올해는 아마 유럽이나 그 다음에 일본 시장도 많이 다시 화두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 국내 쪽도 이슈가 될 거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세미나를 마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